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머신러닝 선수 지식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회귀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회귀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우리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평가 방법을 배울 것이고, 오늘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회귀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X축에는 독립변수로 보여지고 있고 Y축에는 이제 종속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이 지점이 이 라인이 모델링해서 나온 예측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선과 달리 실제 데이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점들입니다. 또 저희가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이 모델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직선상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만들어질 텐데 현실에서는 이 모델링에서 구현한 이 직선상의 실제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실제 데이터는 모델이 만들어 놓은 예측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것이지만 대체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모델이 예측한 이 지점과 실제 데이터하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X가 한 요 정도 돼 있는 데서는 모델은 여기를 예측했지만은 실제 데이터는 요만큼 떨어져 있어서 작은 오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 정도 점에 가면은 X가 요런 점을 가졌을 때 모델은 요 점선상에 여기를 예측하지만은 실제 데이터는 더 큰 요 지점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앞에 봤던 요 오차보다 여기서 오차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밑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값에 대해서 제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예측하는 요 점들과 실제 이 점들과의 요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이 갖는 어떤 오차, 오류, 한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오차를 줄여서 가장 최적화된 요 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차이, 를 오류, 또 에러라고 부르는데 이 에러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리그레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게 MAE가 나와 있습니다. MAE라는 지표는 mean absolute error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의 약자입니다. mean은 평균값을 의미하고요. A의 absolute는 절대값을 의미하고 error는 오류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절대값을 취하는 이유는 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할 때 요 점선상의 위에 있는 것들은 실제치와 예상치의 차이가 양수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요 점선상에 모델이 제시하는 숫자보다 밑에 있는 점들은 음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로 나타내는 부분과 음수로 나타내는 요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더해버리면은 더하기 빼기에서 얼마나 이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차값들을 모두 절대값을 취해줘서 이 오차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각각의 점들의 오차를 절대값으로 구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이 개수 빈도수만큼으로 나눠주면은
평균적으로 이 모델이 예측하는 값과 이 실제 값과의 평균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취한다는 의미로 mean이 있는 거고, 어, 음수, 양수의 네팅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절대값이 있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절대값을 취하지 않고 만약에 합계를 하고 평균을 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차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없다, 에러가 없다, 0인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요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표현하면은 MAE는 이렇게 n분의 1, 이 n은 이제 개수죠. 이 예측한 갭수, 개수로 이제 나눠주는 거고,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을 취해서 이 시그마로 모두 더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오차들의 절대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전체 빈도수로 나눠주면은 확연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예측치와 오류하고의 관계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봐두시고 내용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 MS2라는 방법입니다. MSE는 미니 평균이었죠. 스퀘어는 제곱을 한다는 얘기고 베라는 오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MAE에서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더한 방법을 취했는데 여기서는 이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수도 모두 양수가 되죠. 그래서 모두 더해서 이 빈도수로 나눠지게 되면은 오차의 평균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MS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제곱을 해준 것만큼의 오류가 굉장히 커졌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곱한 것을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제곱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RMS1에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MSE로 mean square error로 제곱을 해서 부호를 없애줬는데 제곱한 효과 때문에 값이 오류가 커졌기 때문에 제곱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다시 한번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음수가 제거된 상태에서 제곱이 다시 제거된 값이 나올 테니까 MAE하고 상당히 유사한 값이 나올 거예요. 절대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값과 예측치에 제곱을 해서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빈도수로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서 제곱을 하면서 음수를 제거했고 루트 값을 씌워서 제곱의 효과를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RMS2라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유심히 볼 거는 이 루트 안에 이 빈도수 n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이 들어감으로써 이 n까지 이 루트 값이 씌워지는 효과가 생겨서 이 n 값이 루트가 씌워지면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 분자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 RMS 전체적으로는 좀 크게 되는 효과, 값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RMSE가 이렇게 값이 커지는 효과를 우리가 활용해서 MAE, MSE를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RMSE를 우리가 큰 오류값에 대해서 크게 페널티를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상치, 아웃라이어, 그래서 오류가 굉장히 커져 있는 이런 경우에
RMSE가 아까 같이 빈도수의 루트가 씌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RMSE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 얘기는 오차가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RMSE가 크다는 것은 오차가 큰 이상치 또는 오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측치가 100에서 500까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세 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샘플은 오류가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비교적 좀 정리된 오류가 발생하는 데 반해서 두 번째에 있는 내용들은 오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죠. 마이너스 100, 150. 세 번째는 300 또는 마이너스 500 이렇게 더 크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보다 세 번째로 갈수록 오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MAE와 RMSE를 만들어 보면은 MAE는 오류에 따라서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RMSE는 분자의 루트를 씌우는 효과로 인해서 이 RMSE가 MA보다 훨씬 더 커지는 비율의 훨씬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큰 이상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RMSE가 굉장히 자주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MAE나 MSE나 RMSE의 이런 특징을 알고 있다면 나중에 리니어 리그레션 결합값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측정 지표로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RMSLE입니다. 여기는 이제 루트 민 스퀘어까지는 RMSE하고 거의 비슷한데 로그에는 이제 로가리즘 에라 이렇게 로그 값이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값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로그를 배우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우리가 변하는데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x가 많이 변할수록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b, 이 로그의 밑에 해당하는 이 값이 1보다 큰 경우로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래서 x가 아무리 커져도 y 값이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프를 그려주기 때문에 앞에서 나타났던 그런 이상치, 필요 이상의 에러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 강건하다, 로부스트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x 값이 커져도 오류는 많이 커지지 않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를 나중에 정제하거나 이런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상치가 있더라도 이상치에 가까운 오류의 발생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RMSLE로 측정하게 되면은 이런 로그 그래프 효과에 의해서 이상치를 많이 다듬어주는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MA, MSE, RMSE, RMSLE 요 측정 지표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선택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MSE와 RMSLE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RMSE 대비하여 RMSLE의 장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변동이 크지 않다.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이상치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상치에 가까운 오차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로그 그래프에 의해서 오류, 즉 y 값이 꺾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델에서 굉장히 이상치에 대해서 강건하다, 로버스트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로그 계산 원리에 의해서 상대적인 에러 측정이 가능하고 또한 언더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은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작은 경우죠. 이 작은 경우에는 더 작은 RMSL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X값이 아무리 커져도 이 로그 값이 취해져 있는 X값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